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막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2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그건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죠. 떡볶이, 김밥, 순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45일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정말 혼자였죠. 큰딸,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셋을 키워내야 했거든요. 엄마 힘들지? 아이들이 가끔 물어봤지만 전 항상 웃으며 답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하니까. 학비며 집세며 모든 걸 제 손으로 감당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바람 맞으며 장사하고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견뎠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했죠.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애들이 다 커서 효도할 거야. 그런데 말이죠. 5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파스 붙이고 참았는데 점점 심해졌죠.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연골이 다 닳았어요. 수술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수술비가 5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진통제로 버티다가 작년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자식들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게 어느 날 큰딸이 전화했어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사시면 안 되잖아요. 반가웠죠. 정말 반가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큰딸이 또 전화를 했는데 엄마, 그런데 사실 남편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일단 둘째 집에서 몇 달 있어 보시는 게 어때요? 둘째한테 연락했더니 둘째는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요. 막내가 여유가 좀 있을 텐데. 그래서 막내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저희랑 같이 살기엔 좀 어려워요. 차라리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 순간 정말로 숨이 막혔어요.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아프고 늙었다고 이렇게 차가워질 줄은 몰랐어요. 요양원 비용은 누가 되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엄마 집 팔면 되잖아요. 그 돈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마저 빼앗으려는 거구나.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큰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 있어도 될까? 네, 엄마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렇게 해서 큰딸 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손주들도 반가워하고 딸도 챙겨주고 역시 내 딸이야 다른 놈들과는 달라.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위의 표정부터 변했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눈치를 주더라고요. TV 소리가 크다고, 새벽에 기침 소리가 시끄럽다고. 어머님, 혹시 밤에 기침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깨서. 기침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70년 넘게 살면서 목이 항상 따갑고 아픈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큰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제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평생 해온 요리인데 그때 큰딸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반찬은 제가 해둘 테니까 그냥 방에서 쉬세요. 엄마가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입맛에는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내가 낳아서 키운 딸이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도 참았어요. 딸 집이니까.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손주들의 반응이었어요. 둘째 손주가 7살인데 어느 날 제가 안아주려고 하니까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는 이렇게 주름이 많아? 할머니 손 만지기 싫어. 거칠거칠해. 아이들 말이니까 그냥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큰딸이 아이들을 타이르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하지만 할머니도 좀 더 깔끔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내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평생 저 아이 기저귀 갈아주고 밤새워 간병하고 학비 대려고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밤마다 작은 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평생 저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거지?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거실에서 큰딸과 사위가 속삭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보, 언제까지 이래야 해?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솔직히 나도 힘들어. 제 친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 우리가 냉정하게 굴 수는 없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 생활이 망가져. 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시끄럽다고 할까봐 소리 죽여서 울었어요. 그 다음날 큰딸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둘째 오빠도 엄마 뵙고 싶어 한대요. 거기서 며칠 지내보시는 게 어때요? 저도 엄마랑 더 있고 싶지만 남편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결국 내 친딸도 나를 떠밀어내는 거구나. 둘째 집으로 가야 했죠. 둘째 집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좁아서 거실에서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거실 소파에서 자는 72세 노인. 밤마다 허리와 목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름을 버텼는데 둘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죄송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막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떠밀려 나는 거죠.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그 따뜻한 울타리가 사실은 환상이었다는 걸요. 내가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셋 모두가 나를 버리는구나. 자식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오히려 남보다 더 잔인할 수 있구나. 그 순간 정말로 절망했어요. 결국 막내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막내는 아예 대놓고 싫어하더라고요. 엄마 언제까지 이럴 건데요? 형이랑 누나는 뭐 해요? 왜 저만 떠넘기는 거예요? 얘야,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럼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세요. 이렇게 우리 집 돌아가며 눈치 보며 사는 게 엄마한테도 좋을 게 없잖아요. 요양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혼자 몰래 요양원을 알아보러 갔어요. 첫 번째로 간 곳. 시설은 깨끗했어요. 하지만 상담사가 말하는 비용을 듣고는 깜짝 놀랐죠. 어르신 2인실 기준으로 월 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저귀나 개인 용품비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280만 원. 제 국민연금은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어떻게 감당해요? 혹시 더 저렴한 곳은 없을까요? 그런 곳들은 대기가 길어요. 그리고 시설이 좀 열악하죠. 두 번째로 간 곳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복도에서 나는 냄새부터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상담사는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없으면 여기서도 제대로 케어 못 받으세요. 기본만 해드리고 나머지는 가족이 와서 돌봐주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간병인 비용도 알아봤어요. 하루 10만 원이에요. 밤까지 돌봐드리려면 15만 원이고요. 한 달이면 300만 원에서 450만 원. 제 집을 팔면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 돈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요양원비랑 간병비 다 합치면 3년도 못 버텨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살죠?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요?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냉대하는 아이들이 돈까지 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밤 막내 집 작은 방에서 혼자 앉아서 정말 막막했어요. 내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나? 이걸로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딸아, 엄마가 요양원 좀 알아봤는데 아, 그러셨구나. 어때요? 괜찮은 데 있어요?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은 들어가더라.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그럼 집 팔면 되잖아요. 그 돈으로 충분할 거예요. 딸아, 그 돈으로는 3년도 못 버텨. 그 다음엔 어떻게 해? 그때 가서 생각해보죠. 일단 지금 당장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정말로 제가 몇 년 안에 죽기를 바라고 있구나. 그래야 더 이상 부담이 안 되니까. 며칠 후 막내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부부도 스트레스 받아요.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방 하나 못 쓰고 있고.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그럼 엄마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집 팔고 요양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저희도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 날 동네 복지관에 갔어요. 혹시라도 모르는 정보가 있을까 해서 그곳에서 만난 정책 상담사가 제게 희망을 줬어요. 어르신 혹시 LH 고령자 임대주택 들어보셨어요? 그게 뭔가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이에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 정도로 입주할 수 있어요. 20만 원? 제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거기엔 안전바도 설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공동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공동 돌봄이요? 네,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끼리 서로 돌봐주는 시스템이에요. 외롭지도 않고 응급 상황에도 서로 도울 수 있고요. 그 순간 어두운 터널 끝에서 작은 불빛을 본 것 같았어요. 혹시 이게 답일까? 자식들한테 의존하지 않고도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까? 하지만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건 자식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어요. LH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세 자식을 모두 불렀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거였죠. 얘들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엄마? 집을 팔고 LH 고령자 임대주택으로 갈 거야. 그 순간 세 자식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특히 둘째가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 집은 우리한테 남겨주셔야죠. 그래요. 엄마, 우리가 평생 그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딸도 거들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요양원 알아봤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가. 집 팔아도 3년밖에 못 버텨. 그런데 이 임대주택은 월세 20만 원이야. 그래도 엄마, 집을 왜 팔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막내가 소리쳤어요. 그래? 그럼 너희가 요양원비 300만 원씩 대줄 거야?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건 저희도 힘들어요. 하지만 집을 파는 건 얘들아, 솔직히 말해. 너희들이 엄마를 정말 모시고 싶다면 왜 나를 이 집 저 집 떠돌게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국 너희들도 엄마가 부담스럽잖아. 그럼 엄마도 내 방식대로 살겠어. 그때 둘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우리 생각은 안 하고. 이기적?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언제 이기적이었어? 너희 셋 키우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데 그게 이기적이야? 하지만 그 집은 그 집이 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대출금 갚아가며 산 집이고. 큰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딸아, 너희 집에서 일주일 살아봤잖아. 어땠어? 편했어? 큰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둘째야, 내 집 거실 소파에서 보름 동안 잤어. 72세 노인이 소파에서 자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건 막내야, 너 나의 요양원 가라고 했지.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집 팔지 말라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뭐라고? 평생 가게만 하시고 투자도 안 하시고. 다른 집은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는데 우리 집만 이 모양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니? 사실이잖아요. 친구들 부모는 다 애들한테 집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는데 우리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뭐 안 해줬다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그걸로 끝이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집도 사주고. 야, 이 자식아. 제가 소리쳤어요. 내가 분식집에서 떡볶이 팔아서 어떻게 너희한테 집을 사줘? 현실을 몰라? 큰딸과 둘째가 막내를 말렸어요. 막내야, 너 지금 술 취했어. 그만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굳혔어요. 좋아, 이제 확실해졌어. 엄마,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겠어. 엄마는 빨리 죽고 집은 너희가 나눠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서 집 내놓을 거야. 그리고 LH 신청할 거고. 엄마, 제발. 그동안 너희 눈치 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안 그럴 거야.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남 좋은 일만 하며 살았구나. 자식들 좋은 일, 손주들 좋은 일. 이제라도 내 노후를 내가 지켜야겠어. 더 이상은 남의 눈치 보며 살지 않겠어. 그런데 정말로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집을 내놓고 LH에 신청서도 냈어요. 자식들은 며칠 동안 연락도 안 왔어요. 아마 화가 많이 났겠죠. 특히 막내는. 그런데 말이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 이제 더 이상 눈치 안 봐도 되는구나. 집이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1억 5천만 원에. 그 돈으로 LH 보증금 1천만 원 내고 나머지는 제 노후 자금으로 모아뒀어요. LH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입주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72세에도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몰랐어요. 이사하는 날 큰딸만 와줬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딸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큰딸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딸아,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세상이 그런 거야. 그래도 너도 이제 내 가족 챙기느라 바쁘잖아. 엄마도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집에 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햇살이 정말 예뻤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조용했어요. 누가 기침 소리 작게 내라고 안 하고 누가 냄새 난다고 안 하고. 그냥 제가 주인인 공간이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옆집 할머니가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어르신 새로 오셨어요? 저는 김정자예요. 75세고요.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아, 반가워요. 여기 어떠세요? 적응하세요? 네, 좋아요. 혹시 자식들 있으세요?
순간 뭔가 씁쓸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셋 있는데 각자 바빠서요. 김정자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우리 다 비슷해요. 저도 2명 있는데 명절에만 연락 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서럽죠.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은 게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여기 할머니들이 참 좋아요. 서로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고. 그날 저녁 복도에서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궁금해서 나가봤더니 5분이 앉아서 화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 같이 하실래요? 저는 화투를 잘 못해서 괜찮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제 또래들과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편하게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자식들 눈치, 며느리 눈치, 사위 눈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시간. 한 달이 지나고 둘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야, 여기 할머니들이 참 좋아. 그래도 가족이랑 떨어져 사시는 게 얘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이 보이고 하늘이 정말 넓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지만 결국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이구나. 자식들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어제는 옆집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셨다고 해서 죽 끓여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자야, 고마워. 자식들도 이렇게 안 챙겨주는데. 그 순간 느꼈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들이구나. 이제라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직접 써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7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힘드시거나 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저처럼 자식들 눈치 보며 사시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나도 비슷한 상황이야. 우리 엄마 이야기 같아. 나도 용기 내볼게. 어떤 이야기든 환영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곳에는 여러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